안녕하세요. 스마트 미디어 인재개발원의 최수민 연구원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자바의 변수와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가장 먼저 변수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바가 가지고 있는 자료형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변화를 줄 수 있는 수 또는 변할 수 있는 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인데요. 쉽게 생각해서 상자가 하나 있을 때 사과를 담으면 사과 상자가 되고 딸기를 담으면 딸기 상자가 되는 것처럼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변수라고 합니다. 해서 변수를 사용할 때는 자바에서 정해져 있는 문법을 따라 지정을 해줘야 하는데요. 변수를 지정하는 것을 앞으로 우리는 변수를 선언한다 라는 말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a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변수에 3이라는 값을 담는다 라고 할 때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a는 3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변수명에 새로운 값을 대입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는이라는 기호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학에서는 같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지만 이제는 대입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컴퓨터가 담을 수 있는 데이터에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담기고 있는 데이터가 어떤 형태의 데이터인지 자료형을 알려줘야 하는데요. 이 자료형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이라는 값은 int라는 자료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자료형 int를 붙이고 내가 새롭게 지어주는 변수명 a라는 변수명에 3이라는 값을 대입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코드를 마칠 때에는 맨 뒤에 세미콜론으로 문장을 마무리해 주셔야 합니다. 변수명을 지을 때는 몇 가지의 규칙들이 있습니다. 바로 키워드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요. 이 키워드는 자바에서 이미 지정되어 있는 키워드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지정되어 있는 키워드들은 변수명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규칙으로는 대소문자가 구분이 되며 길이에 제한이 없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같은 의미를 갖는 단어일지라도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하게 되고 세 번째로는 숫자로 변수명을 시작할 수 없으며 마지막으로 특수문자인 언더바와 달러 표시는 변수명으로 쓸 수 있지만 이외에 특수문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한번 이클립스를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New Java 프로젝트 01 해서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폴더 안에 있는 src라고 되어 있는 폴더에서요. 새롭게 new 클래스 ex01 메인 체크하시고 피니시를 눌러서 클래스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넘버라는 이름에 5라는 값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들어주고 싶은 이름에 넘버 라고 쓰시고요. 이 값에 이 이름에 새롭게 값을 대입하기 위해서 대입하는 기호를 써주시고 뒤에 5라는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데이터의 형태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 5라는 숫자를 알려주는 데이터 형식인 int를 앞에 붙여주시고요. 문장이 끝날 때에는 뒤에 세미콜론으로 문장을 끝내주시면 변수가 선언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이름으로 변수를 한번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int형으로요. 이번에는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선언해 보려고 하니 이렇게 7의 값을 넣겠다고 지정을 하니 밑에 빨간 줄이 뜨면서 옆에도 X표로 빨간 에러 표시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위에서 선언되어 있는 이 넘버와 밑에 제대로 선언되지 않은 클래스를 봤을 때 변수명의 이름의 색깔과 두께가 조금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바뀐 것들은요. 자바에서 이미 키워드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알려주는 건데요.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이름으로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 다른 변수명의 규칙으로는 길이에 제한이 없다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int라고 쓰시고요. 제가 단어를 아무 단어나 길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런 변수명에 1이라는 값을 넣어도 제대로 들어가고요. 짧게 쓰이는 b와 같은
단어에도 값이 제대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자바의 자료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입력받을 수 있는 데이터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데요. 크게 논리형, 문자형, 정수형, 실수형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논리형의 경우는 참과 거짓으로만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문자형은 문자 하나씩을 표현할 수 있으며 정수형은 1, 14, 그리고 마이너스 27과 같은 정수로 이루어진 값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실수형은 3.14나 1.5와 같은 소수자리를 포함한 값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자료형은 이와 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논리형의 경우는 불리언, 문자는 캐릭터, 정수는 바이트, 숏, 인트, 롱.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인트형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수 같은 경우에는 플롯과 더블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한번 자료형을 지정하는 것도 이클립스를 통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rc에서 new 클래스 ex 언더바 02 그리고 메인을 체크하시고 피니시 눌러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만들어 볼 거는요. 우리가 논리형에 대해서 변수를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문자형, 3번은 정수형, 4번은 실수형으로 변수를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형의 변수명의 이름을 name 1이라고 하고요. 이 값에는 논리형은 불리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과 거짓만 우리가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name1이라는 변수명에는 true라는 값을 담을 거고 이 데이터의 형식은 불리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불리언을 붙여줍니다. 그러면 변수가 선언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문자형에 대해서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ame2라는 이름에다가요. 이번에는 문자형이기 때문에 문자를 넣을 겁니다. 문자를 넣을 때는요. 작은 따옴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작은 따옴표 안에 A를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형은 캐릭터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캐릭터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제대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형. 정수형은 바이트나 숏, 인트, 롱 이렇게 네 가지의 크기가 있고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저희가 실습할 때 써본 인트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nt에서 name 3에서 8이라는 값을 넣을 수 있고 실수형의 경우는 double이라는 자료형을 사용해서 name 3.14라는 값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실수형 같은 경우에는요. 플롯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플롯 name 5에서 1.5라고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요. 이 플롯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 뒤에다가 f라는 것을 입력을 해서 플롯이라는 것을 지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문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하나씩만 담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릭터의 name 6 해서 ABC라고 지정을 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요. 문자가 하나 했을 때는 저희가 문자라고 하는데 문자가 하나 이상으로 3개, 2개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는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문자열을 우리가 지정하고 싶을 때는요. 여기에서 조금 다른 레퍼런스라는 것을 사용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는 스트링이라는 자료형을 사용해서 name 7 하시고 작은 따옴표가 아닌 큰 따옴표를 사용해서 abc라는 값을 넣어 주셔야 합니다. 이 레퍼런스 형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변수와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변수와 자료형은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연산자를 통해서도 다시 복습을 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해가 잘 되지 않으셔도 앞으로 계속 수업을 진행하면서 천천히 한 번 더 복습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